최근 네이버 로직 변경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지수의 종말, 네이버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포기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본질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네이버 알고리즘 변천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이버에서 신뢰도 중심의 웹문서 통합 랭킹 모델을 테스트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확실히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병원이나 법률 쪽에서 변화가 확 느껴지고 있죠. 바로 스마트 블록이 없어지고 구글처럼 다양한 웹사이트를 노출시켜주는 통합 검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는 현재 스마트 블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왜 이렇게 로직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네이버 검색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네이버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네이버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의료 법률 쪽은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변호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간소송 변호사로 검색을 하면 스마트 블록에 잡힌 글 모두가 다 상간소송 변호사 혐의 조언, 상간소송 변호사 좋은 판단은, 이런 식으로 광고글만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네이버는 당연히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금방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직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질의 정보가 노출이 되는지 A/B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상위 노출 전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네이버가 지금까지 로직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글을 원하는지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알고리즘부터 그 변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바로 네이버 서치앤테크 공식 블로그를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네이버 검색 정책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공식 블로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부터 2025년 동안 네이버 알고리즘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라입니다. 2012년도에 나온 새로운 로직인데요. 리브라는 블로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데이터를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 개수, 개설일, 이웃수, 댓글, 스크랩 같은 누적 신호를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블로그를 상위에 띄워주는 방식이었죠. 흔히 말하는 블로그 지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후에 개발되는 C랭크와 가이아의 기반이 되는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45일간 매일 글을 쓰면 최적 블로거가 된다. 네, 실제로 그랬고요. 이때 리브라의 로직이 참 문제가 많았었죠. 조금만 노력하면 최적 블로거가 되니 실행사에서 다량의 최적부를 만들어서 어뷰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광고글이 여기저기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네이버는 어뷰징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소나라는 로직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나는 한마디로 유사 문서를 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워낙 똑같은 광고글, 베낀 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유사 문서, 광고성 문서를 걸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소나라는 로직을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로직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를 쓰면 안 된다, 똑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소나가 나왔다고 해서 광고, 스팸 문서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낀 글들이 상위 노출되고 여전히 광고글은 넘쳐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간 심한 몸살을 앓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로직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C랭크라는 로직인데요. 2016년에 공식 발표를 했죠. C랭크는 쉽게 말해서 특정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글을 작성한 블로그를 우선 노출시켜주겠다는 로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광고성 글을 올리는 파워 블로거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보다 양질의 포스팅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C랭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해당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 집중도는 얼마나 되는지, 즉 맥락을 살펴보고, 또 그 컨텐츠는 얼마나 좋으며 이 생산된 콘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는지, 즉 사용자의 반응이 좋은지 등을 알아내서 블로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또는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C랭크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알고리즘이에요. 바로 신뢰도라는 개념 때문이죠.
네이버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상글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단 하나의 글이 블로그 검색 결과의 노출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제를 명확히 정하고 일관되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C랭크도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C랭크 점수가 높은, 즉 오랫동안 한 가지 주제로 전문성을 쌓은 최적 블로거들이 항상 상위 노출이 되고 신규 블로거들은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의 품질을 보기 시작한 알고리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다이아라는 로직인데요. 이 다이아는 문서 자체 품질, 즉 창작물, 게시물의 평가 지수를 살펴보는 로직입니다. 즉 다이아는 블로그 자체보다는 글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체류 시간, 재방문율 등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이 글을 끝까지 읽을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규 블로그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글 하나를 쓰더라도 정성껏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 2년 뒤 2020년에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로직을 한마디로 말하면 검색자의 질의 의도에 얼마나 충실히 답했는가, 그거를 평가하는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살이 경비를 검색하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검색자의 의도, 원하는 답, 그 답을 요약해서 스니펫 형식으로 보여준다는 소리죠. 그러면 한 달살이 경비를 검색하는 사람의 질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숙박비는 얼마고 교통비는 얼마이며 식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2인인지 3인인지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총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팅할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잘 녹여져 있다면 이렇게 스니펫 형태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즉 경비라는 키워드는 당연히 비용, 즉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추천 영화를 검색했다면 당연히 내용에는 장르별로 어떤 영화를 추천하는지, 아니면 나이대별로 어떤 영화를 추천하는지, 넷플릭스 영화는 어떤 게 재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바로 스마트 블록입니다. 네이버는 사용자마다 똑같은 검색어에도 그 원하는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기 있는 관련 검색어 3개를 미리 상단에 추천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블록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블록입니다. 연남동이라는 하나의 큰 키워드를 작은 주제로 나눠서 포스팅 3개를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스마트 블록에 노출이 된다면 당연히 연남동이라는 아주 큰 검색량 트래픽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트렌드나 대표 키워드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웹문서 통합 노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현재 스마트 블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키워드도 적용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비교적 최신 알고리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나온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데요. Q는 키워드 검색에서 질문형 검색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문장형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거죠. AI 기반 검색 흐름의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공기청정기 추천이라고 검색했다면 이제는 원룸에서 초보자가 쓰기 좋은 공기청정기 알려줘 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Q는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에게 완전히 밀렸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현재 2025년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에는 웹 문서 통합 노출, 신뢰도 중심의 통합 랭킹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네이버로 검색을 했다면 블로그 탭 따로, 지식인 탭 따로, 인기글 탭 따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었던 반면에 지금은 웹사이트, 여러 웹사이트도 노출이 되고 블로그도 노출이 되고 카페, 지식인, 동영상,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하나의 영역에서 함께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글과 같은 형식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요. 사용자의 질의와 맥락에 따라 출처의 신뢰성을 판별, 공신력, 공식성, 전문성이 높은 출처의 문서가 상위에 노출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뢰도의 시대가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 테스트의 목적은 신뢰도가 높은 출처의 문서들을 상단의 통합 영역에서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블로그나 웹사이트들은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네이버 검색 구조의 변천사를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표로 띄워드릴 테니 꼭 살펴보시고 그 흐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에서 어떤 글을 써야 할까요?
질문을 바꿔 말하면 네이버가 원하는 글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로직이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로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C랭크 다이아 로직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게 글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뢰도, 즉 C랭크 값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주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문성 있게 글을 썼는지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했는지, 그리고 포스팅 개수는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지표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C랭크 값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글의 퀄리티도 높여야겠죠. 사용자가 좋아하는 글을 꾸준히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조회수가 될 수 있고 체류 시간, 재방문율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글을 작성하고 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제목을 작성하느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다이아 점수를 올리는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 검색자의 질의 의도에 맞는 글인지 스스로 평가를 하세요.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 그 연관 키워드를 잘 내용이 담았는지, 그리고 글의 내용이 그 답을 하는데 얼마나 충실한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글을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이아 플러스 점수도 같이 획득할 수 있겠죠. 지금 2025년 시점에서는 최근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는 C랭크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원하는 글은 무엇일까요? 네이버가 원하는 글은 뉴스 형태의 기사도 아니고요, 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논문 수준의 고퀄리티 문서를 원하는 것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죠. 광고 글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원할까? 바로 정보, 경험, 독창성입니다. 검색 질문에 내가 얼마만큼 답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담았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경험이 녹아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즉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AI가 범람하는 시대에, 광고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앞으로는 더욱더 신뢰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다루면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세요. AI가 주는 정보, 남이 준 정보를 정리해서 요약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담아서, 나의 생각을 담아서 정직하게 쓰세요. 그리고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로직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리즘의 흐름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는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퍼스널 트레이너 임도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